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재활전문병원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폭발적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75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명, 서울이 13명, 인천 4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재 1,734명이 격리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위중과 중증 환자 수는 105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재활전문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임시로 출입문과 병실 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는 현재까지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서초구 카페와 관련해서는 직장 동료 등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 확진자와 직장 동료는 근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집단 감염 건수는 지난달 첫째 주 25건에서 지난주에는 5건에 그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 그리고 만남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19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연휴 이후에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스타벅스 사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종업원은 감염되지 않았지만 미착용한 25명의 이용자는 감염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가을 산행철을 맞아 관광지 케이블카를 탈 때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례가 자주 신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 인원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만난 친인척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확진자와 같은 마을 주민도 오늘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 마을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 경찰이 마을 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여성의 자녀와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부모, 친정오빠 등 7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부모와 접촉한 같은 마을의 7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나자 정읍시가 이 마을 전체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우리 시의 직원이 마을의 출입구를 전부 좀 차단하고 꼭 필요시에는 우리 직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 100여 명은 이웃 간 접촉을 할 수 없고 마을 밖으로 이동도 금지됩니다. 아니 남의 일인지만 알았지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모든 마을 주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양지마을 집단 감염 여파로 정읍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는 휴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시설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 방문 판매업체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전주의 6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대유행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뉴욕시는 감염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해 학교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학교 문을 닫는 지역은 뉴욕시의 브루클린과 퀸즈 일대 9개 지역입니다. 공립 사립학교 다 합쳐 300개 학교가 폐쇄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이 3%를 넘는 곳들로 대부분 정통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I would not send my child to a school in a hotspot cluster that has not been tested, where I did not have proof that the infection rate was low in that school. I would not send my child. 하지만 뉴욕시 당국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조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겐 당국의 방역 지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I'm going to meet with members of the ultra-Orthodox community tomorrow. If you do not agree to enforce the rules, then we'll close the institutions down. I am prepared to do that. 지난 봄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뉴욕시에선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다른 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인 위스콘신과 와이오밍 등 4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지침에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에 삭제해 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진에어가 오는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칭다오행 임시 편도 항공편을 운항합니다. 임시 항공편은 인천공항에서 15일 오전 10시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5분 칭다오에 도착합니다. 항공권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구매할 수 있고 칭다오에서 인천행 항공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은 탑승 전 3일 내 지정 검사 기관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해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성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입니다.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know. 백악관 도착 뒤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떠나는 헬리콥터를 향해 오랜 시간 거수 경례를 합니다.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참모진의 만류에도 퇴원을 강행한 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앞두고 대선 유세에 복귀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도 신경 쓴 듯합니다. 의료진은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아직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추가 투약했습니다. As far as travel goes, we'll see.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면역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퇴원을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대선을 향한 승부수로 적극 활용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말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지바 롯데는 오늘 타격왕을 2차례 차지한 외야수 가쿠나카 가치야 등 선수 7명과 코치 1명, 구단 관계자 3명 등 모두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바 롯데에서는 지난 4일 투수인 이와시타 다시키와 구단 관계자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감독과 코치, 선수와 직원 등 1군에 속한 70명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유럽의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프랑스 파리엔 최고 경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500만여 명.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보다 20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 78억 명의 10%, 7억 8천만 명 이상이 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감염자가 공식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정한 셈입니다. WHO는 여전히 세계인 대다수가 감염 위험에 처해 있고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돼 매우 어려운 시기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7,000명으로 치솟은 프랑스에선 수도 파리에 최고 경계령이 내려져 오늘부터 술집과 카페가 모두 폐쇄됩니다. 요식업계 반발로 식당은 계속 문을 열지만 방역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Prendre la température, noter les numéros des clients. Si on commence à faire ça, c'est-à-dire qu'on là déjà qu'on perd de l'argent, c'est-à-dire qu'on 중환자실의 30% 이상이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지면서 이미 제2도시 마르세유에 최고 경계령이 내려졌고 대도시 10곳도 임박했다는 전망입니다. 접경국 스페인에선 수도 마드리드가 다시 봉쇄됐고 독일은 25명 이상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영국도 하루 12,000명 넘게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독감 백신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한 학급에 5명만 독감에 걸려도 휴강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인도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도 독감 백신을 맞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줄을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从12点半等到3点半，我们终于进去了。结果一看，里面人特别多，一共有3条队伍，登记要排队，收费要排队，打针也要排队。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에 나서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던 후베이와 항저우, 쓰촨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백신 공급량을 2배 늘렸지만 벌써부터 동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백신 가격이 3배까지 폭등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需求达到了626万。目前企业能够提供给我们全省的一共是455.5万，所以说供应量是有缺口的。 독감 백신이 부족하면서 각급 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랴오닝성 보건당국은 한 반에 5명 이상 독감에 걸리면 나흘간 휴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30명 이상의 독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시 방역당국에 연락을 취한 뒤 코로나19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쓴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열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 뒤 해경이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아들은 공개 편지에서 아버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SK네트워크스 서울 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사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SK네트워크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SK네트워크스 서울사무소와 최신원 회장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스 회장 취임 전 경영을 맡았던 SK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운용했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검찰은 SK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보다는 최 회장의 개인 비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반부패 수사 일부로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2016년 최 회장 취임 뒤 SK네트워크스는 동양매직과 AJ렌터카를 잇따라 인수하는 등 사세를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정부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남 신안 흑산도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명의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일부는 화상을 입거나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위 어선 객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경 구조정이 불이 난 어선에 접근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긴급 출동한 헬기로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의식 없는 응급 환자 1명!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을 지나던 86톤급 어선 2017 국제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불은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선박에는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한 2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조업 끝나고 선의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뭐 불하고 연기하고 같이 식당 안으로 힘을 쳐가지고 숨을 못 쉬고 뭐 해갖고 다 쓰러지고 불길 튀어나가고 사람들이 살라고 그러다가 미처 못 나온 사람들이 쓰러져 불고.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 등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호흡 곤란과 골절을 입은 선원들 역시 목포 소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침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들이 1시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산미식당 쪽에서 불이 푹 연기가 났고 그래서 그 산미식당 안쪽에 그 침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원들이 있었어요. 한 5명이. 거기서 우리 1509 진압구조팀이 들어가가지고. 해경은 화재 선박이 내일 새벽 여수항으로 입항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중학생 1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해경,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수중과 수면 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헬기와 해경 함정도 투입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와 부산시 등 자치단체에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 코나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제기됐었는데요. 그 사이 제주와 대구에서 화재가 2건 더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기차 코나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코나 화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2건입니다. 국내에서 난 10건을 살펴보면 생산 중에 발생한 2건을 빼고 모두 주차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하면 충전기와 연결이 안 돼 있었거나 연결돼 있어도 충전이 끝난 뒤였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사용자협회가 국토부와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제조사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차가 지난 3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차량에서까지 불이 나자 일부 사용자들은 단체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속도, 용량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 결함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전 후에 대부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걸로 봐서는 고전압 배터리의 방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충전 시간이나 충전 용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냉각시키는 부분들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은 화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원인 규명 후에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재정준칙이 고무줄의 맹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합리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했다면서 재정준칙에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넣은 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느슨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과 통합 재정 수지 비율 등 두 가지 수치를 활용한 곱셈식을 통해 재정 상황을 따지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지역 파프리카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액화 탄산가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석유화학업체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액화 탄산가스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파프리카 재배하우스에 환기창이 훤히 열려 있습니다. 9월 말부터 겨울까지 적정 온도 27도를 맞추기 위해 문과 창을 꽁꽁 닫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액체 탄산을 구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환기를 하는 겁니다. 파프리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지만 비닐하우스 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정 농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착색에도 문제가 생기고 과학 비대도 잘 안 되고 그럼 이제 광합성 작용도 잘 안 되고 지금 가스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액체 탄산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건 코로나19 여파 때문입니다. 선박과 항공, 휘발유 수요 감소로 석유화학업체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석유화학 제품 부산물인 액체 탄산 공급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다 배송업계의 농산물 주문이 늘면서 탄산 가공품인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어 농가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택배 양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드라이아이스 들어간 양도 무시 못한다 그러더라고. 농업 쪽은 아무래도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생산량에도 차질이 생기고 수출량도 좀 차질이 생길 거라 보고. 가스업계는 액체 탄산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제조업체까지 번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네네. 뭐냐면 그 예. 제조업체들도 지금 탄산가스가 없어가지고 올스톱된 데가 많아요, 공장들이. CO2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체 다 쓰게 돼 있어요. 농민들은 정부 차원의 액체 탄산 분배와 수급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노상 공영 주차장들이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스름돈이 없다며 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애꿎은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노상 공영 주차장.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주차관리원이 거부합니다. 카드 됩니까? 카드 안 됩니다. 카드 기계가 없어요. 또 다른 공영 주차장. 10분 동안 주차한 뒤 현금으로 요금의 2배를 요구합니다. 10분 아니에요, 저희? 잔돈이 없다며 주차비를 1,000원 단위로 올려받는 겁니다. 주차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입니다. 부산의 노상 공영 주차장은 모두 179곳. 이 가운데 36곳에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만 내야 하는 데다 정해진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또 다른 것 같고 올 때마다 금액이 다를 때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딱 정확하지 않으니까. 노상 공영 주차장은 자치단체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도입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게 몇백 원을 결제를 하려고 카드 수수료를 추가하면서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일부 자치단체는 노상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가 외국인의 단독 사자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4흘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9포인트 상승한 2365.9에 코스닥은 4.19포인트 오른 862.58에 마감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과 함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며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한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 사자로 반등에 성공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CMO 순풍 소식에 4% 가까이 올랐고 LG전자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기업가치 8천억 원 돌파와 함께 9%대 강세를 보였고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SK네트워크스는 본사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며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40전 내린 1,1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 햇살이 따사롭긴 했지만 공기 자체가 좀 차가워서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좀 쌀쌀하겠고요. 또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 그리고 경북 북동산간 지역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기온 때문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는 있지만 높은 구름이어서 가시거리가 길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날이 흐려지겠고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1도, 청주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1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4,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경남과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영동, 영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